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급등 시그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300분이 넘는 1400분에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셨고요.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던 1000명 달성 시에 여러분들께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산업 리포트가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의 IRA 법안이나 아니면 리쇼링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 공장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로봇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2023년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했을 때 이 로봇 섹터의 흐름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산업 리포트를 가져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해당 리포트 반드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그리고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좋아요랑 그 다음에 힘내라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중에서 한 종목만 꼽자면은 부자들이 이미 사모으고 있는 이 주식 앞으로 20배 급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 종목군들을 한 종목 이상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아직 2차전지 종목이 없다면 혹은 앞으로 미래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대한 종목이 없다면은 해당 종목을 염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시동을 걸었냐? 바로 하룻밤 사이에 1600만 원에 대한 폭탄 세일을 이번에 테슬라가 때렸죠. 전기차 섹터에 대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 이번에 폭탄 세일을 때렸다는 거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테슬라가 적자를 보더라도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과 작년에 팔린 신차의 10대 중에 한 대가 벌써 전기차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빠르게 전기차 섹터가 침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기가 팩토리를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암묵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낸 세금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정부의 보조금 체계가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섹터,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폭탄 세일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한국, 유럽, 미국 등의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는 테슬라의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2020년도에 79% 거의 80%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6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위기설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할인을 하면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만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 달러 등 판매가의 최대 거의 20%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쌀 때 샀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유와 어찌됐든 미국의 자동차 재고가 작년 기준에서 180만 대가 생겼습니다. 즉 2021년도 5월 코로나 이후에 뭐 자동차 시장이 둔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생겼던 자동차의 재고를 기록했던 이후에 최대치였던 지난해 말에 180만 대였는데 할인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재고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어쨌든 테슬라의 전략이 지금 성공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게 중국,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어떠냐? 성공적으로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즉, 이 고마진을 포기하고 판매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문이 전국적으로 증가했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중과폭이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벌써 500%를 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즉,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결정하자마자 중국에서 단 3일 만에 주문량이 3만 대가 넘게 들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조금을 철회한다라는 내용과 같이 BYD가 이번에 가격을 인상을 했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독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테슬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슬라가 진출한 전 세계 43개의 시장 가운데에서 주력 모델 3랑 주력 모델 Y에 대한 가격이 중국이 제일로 낮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이 가장 낮은 이유는 당연히 판매량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노려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을 위해서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가격을 진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가격 인하를 한 진짜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의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릿대의 점유율을 전기차가 장악을 했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일반적인 완성차 기업들보다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인데 무려 지난해 3분기 기준에서 영업이익률이 17.2%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20%에 가까운 할인을 때릴 수 있는 것은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 전기차는 지난해 전체 신차 판매량의 10%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차 판매량의 1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게 미국 덕이 아닙니다. 물론 테슬라의 영향이 있겠지만 전기차의 성장을 이끈 거는 중국과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19%가 중국이고요. 유럽은 11%, 미국은 6%조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의 이러한 할인부터 여러 가지 공급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지금 중국이 자동차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누구든지 강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자동차의 강자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에 대한 수출국이 됐습니다. 작년에 순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1위는 테슬라가 맞아요. 근데 2위는 비아디, 3위는 상하이 자동차로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8,060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거든요. 근데 뭐 벤츠, BMW, 폭스바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거의 2배 가깝게 20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의 완성차 기업이 중국에 뛰어드는 게 폭스바겐도 작년에 중국의 자동차를 판매를 100대 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25대가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즉, 앞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중국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 전략을 늘려갈 건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는 시점을 과거에는 2035년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2032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도 이제 내수 경제를 꽉 잡았죠. 내수 경제를 꽉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의 전기차가 11월 수출이 지금 무려 165%를 증가하면서 성공적으로 유럽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 후에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 0점을 받았던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는 안전평가 부분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값싼 전기차라는 인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안전 부분도 충분히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기차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게 중국 정부는 이 100년 동안 이 기술을 축적해왔던 이 독일의 강차들 있죠.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가 줄어들면서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거다라고 판단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과 보급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시장 규모가 19%고요. 유럽에 대한 시장 규모가 11%라고 했죠. 이제는 두 번째로 큰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유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인도도 같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점유율을 40%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죠. 인도의 인구도 마찬가지로 14억입니다. 중국같이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인구수의 그 규모, 당연히 엄청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고요. 거기에 따른 2030년도까지 인도의 전기차 점유율을 40%를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BYD가 저가형 모델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인도에서 판매됐던 이 380만 대에 대한 자동차 중에서 41%가 한 1,526만 원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즉, 이 시장에서는 저렴한 자동차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는 그래도 1,500만 원이 넘는 어느 정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 자동차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사실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필두로 인도 시장을 공략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5,000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엄청나게 높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15,000대 팔더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뭐 5개, 10개 있으면은 사실 전기차를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즉, 이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판단하는 완성체 제조업체들이 인도의 투자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국가의 인구수가 얼마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도가 지금 과거의 중국처럼 인구가 많지만 빠르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인도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꽉 잡은 테슬라는 어디를 공략할까요? 반대로 인도네시아를 지금 공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사실 인구가 2억 명으로 뭐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면은 네 번째입니다. 미국이 인구가 2억이고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2억이죠. 즉 인구수가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테슬라가 미국 제외 세 번째 전기차 공장으로 인도네시아를 잠정 합의하고 있다, 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1순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도네시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이제 니켈의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네시아에다가 기가팩토리를 신설하면은 생산도 하고 공급망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염두한 선택이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시장, 거의 동남아의 인구가 한 6억 명이 넘거든요. 이 6억 명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은 이제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500만 원대 미만의 저가형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2 저가형 모델이죠. 한 25,000달러 하나로 한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2024년도에 공개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 출시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판매를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개발이 되냐에 따라서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냐 잡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자국 내 시장을 꽉 잡은 뭐 중국의 기업들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안전하냐? 우리 시장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엄청나게 침투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BYD가 국내에 상륙 예정이죠. 현대 기아차들의 경쟁력에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륙에 테슬라가 온다. BYD 한국에 상륙 준비. 자동차 업계 긴장이라는 내용이죠. BYD가 일본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국 승용차 시장에 상륙 예정이고요. 2016년에 이미 한국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게차나 이런 상용차를 수출해왔던 BYD가 지금 국내에서 딜러사, 뭐 홍보 담당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BYD의 강점이 지금 일단 이달 31일부터 일본에 제가 출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본에서 인기 모델 아토3를 앞세워서 뭐 돌핀, 실, 뭐 이런 3종의 전기차를 출시 예정이고요. 4년에 10만 킬로에 대한 보증, 거기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2배에 가까운 8년과 15만 킬로를 도달을 했을 때, 신차 대비해서 만약에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은 무료 교체를 보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BYD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소비자의 니즈를 꽉 잡으면서 점유율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기업들이 자꾸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 침투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내가 낸 세금이,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보조금 체계를 바꿉니다. 정부가 보조금 개편안을 낸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과거 이제 5,500만 원에서 너 조금 더 비싼 차인 5,700만 원까지 올리겠다. 즉 조금 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라. 즉 전기차만 팔고 끝내지 말고 관리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설비도 너희들이 책임지고 많이 만들어라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영 서비스 센터와 정비 이력, 아니면 부품 관리에 전산 시스템이 없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절반만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당연히 줄어들면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해당 제조사들은 국내 기업의 제조사들처럼 충분한 서비스 센터도 만들고 충전 시설도 만들어라라는 뜻이죠.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통해서 제조사에 대한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는 이 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나 최근에 3년간 급속 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서 충전기에 대한 보급이 너무 느리다라는 내용들을 정부가 판단을 해서 이러한 개편안을 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미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투자가 1,000억 달러를 돌파 예상이고요.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17년도 50억 달러, 한 6조에서 2023년도 124조로 벌써 20배를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의 공공충전소가 60만 개가 증설을 했습니다. 즉, 전 세계 투자 비용의 61%가 중국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를 완벽하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캐파 자체,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자체 충전소인 슈퍼차저는 지난해 11월 벌써 4만 개를 돌파를 해버렸고요. 국내에 만약에 중국산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가 되면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무려 233만 대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를 진행을 했고요. 한 달 만에 전기차 공용 충전기를 5만 대를 설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2022년도 기준에서 중국의 신규 설치된 전기차 충전 대수가 무려 233만 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도 전년 대비해서는 2배가 급증을 했고요.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신규 설치 대수는 3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즉 정부에서 전기차를 살 때 혹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이 전기차 충전소를 강제할 수 있는 혹은 이 인프라를 확장시켜서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전소를 늘리는 게 가장 1순위라고 판단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5년도까지 충전기를 2천만 개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하는 국가는 반드시 이 성장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를 타는데 조금만 가더라도 뭐 1km, 2km만 가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그 정도는 설비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건데 최소한입니다. 왜냐면은 주유는 넣는데 얼마 안 되지만 전기차 충전은 거기에서 뭐 15분, 20분씩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가 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2년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0년채 남지 않은 이 시기 동안 엄청난 속도로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쟁력은 인프라다. 전기차 인프라가 곧 경쟁력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향후 2년간 글로벌 슈퍼차저에 대한 충전소를 3배 이상 늘릴 예정이고요. 국내 슈퍼차저가 벌써 100개가 넘는데 현재 구축 중인 슈퍼차저가 40곳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현대차의 EPC 21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중으로 10개를 추가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최소 500개 구축할 계획이고요. 2025년도까지 5,000개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개에 500개가 들어가니까 최소 이 EPC 50개는 더 50개소 정도는 더 늘어나야겠다는 뜻이겠죠. 50개소가 아니라 100개소죠. 100개소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21개였고 10개 추가되면 31개소밖에 안 되는데 향후 2년 안으로 100개소, 즉 지금의 운영 중인 이핏의 3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보급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충전을 할 때 돈을 내죠. 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완성차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혹은 전기차 충전소에 있어서는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을 넣는 것들이 그 비용들이 전부 다 충전소로 넘어간다 생각하면 그 캐파가 무시할 수가 없죠. 엄청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한 움직임이 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전을 2월에 킨텍스에서 개최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자 1월 17일자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환경부나 아니면 정보통신부 아니면 대한주택관리사업회가 함께 충전 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을 개최를 하고요.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법을 개정을 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강화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주차 대수가 5% 이상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아니면 대형마트에도 반드시 2%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대다. 그러면 20개 정도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된다. 문제는 2% 이상입니다. 즉 앞으로 지금은 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나면은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대한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은 국내 충전 시장 규모에 대해서 0.5%밖에 안 됩니다. 즉 말도 안 되게 적은데 앞으로는 정부의 주도로 급격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바닥준데 대안에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 앞으로 미래 산업 중에서 남들이 안 샀기 때문에 더욱더 바닥에 있는 산업이 뭐가 있나 고민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종목군들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첫 번째는 LG U+입니다. 이번에 LG U+가 LG 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인수를 진행을 했죠. 플랫폼을 본격 진출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LG 헬로비전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지 않냐?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에 대해서 LG U+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나 뭐 운영, 유지 관리, 뭐 충전 멤버십 서비스 운영이 LG U+에 흡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인 볼트업을 LG U+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볼트업이 뭐 하는 거냐?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도 알려주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예약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LG U+ 이동통신 고객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할인도 막 받을 수 있는 뭐 기존 사업과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보급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 할인, 이런 할인 혜택 같은 경우를 갖게 되면은 당연히 이 LG U+로 통신사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LG U+에도 이득이고요. 당연히 충전소에서도 연계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LG U+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에서 준비 중인 만큼 지금 바닥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F트래픽입니다. F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얘네가 자체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인 SS 차저를 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 이 SS 차저가 충전 사업부로 물적 분할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적 분할을 하겠다 해서 물적 분할을 했고요. 여기에 SK 네트워크스랑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가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본격적인 충전소 증설과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적도 강화가 되고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즉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LG U+와 이 정부의 본격적인 충전소 증설과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는 강한 재료를 갖고 있는 테마성 종목인 F트래픽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신다면은 아마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알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종목은 알겠는데 아니 아까 약속했던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는 도대체 어디서 봤냐?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는 도대체 어디서 들 수 있냐? 이 관련주들은 나는 로봇 섹터도 같이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보시면 이러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과 똑같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이 유사한 이름이 많아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아니면은 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한 이름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100% 무료입니다. 누구나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100% 무료로 설치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설치를 무료로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로봇 산업 섹터에 대한 내용들은 이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독자 1000명 기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밑에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 다운 역시 여러분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면은 들어올 때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광고 문자 오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설치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 여기서 뭐뭐 이용할 수 있냐, 말 그대로 급등 추천주 다음날의 상한가를 도전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 말 그대로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인 뉴스가 뭐가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이 뭐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완벽 분석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에 대해서 이게 왜 주목받았고 무슨 이슈로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 말고도 1월 17일, 1월 16일, 1월 13일, 1월 12일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종목 추천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정 급등 뉴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뉴스들, 여러분들께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들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제가 직접 전부 다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테마주, 여러분들 최근에 주목받았던 시장의 테마주들이 왜 주목받았는지,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100% 무료고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무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설치하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시기 전에 그래, 김용민 대표 매일매일 영상도 업로드 해주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준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고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영상 보시고 응원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드리는 김용민 대표, 고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고 더 중요하고 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수혜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